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전문가 콜라보로 예고해 드린 오늘 콜라보 설명회 저희가 항상 수요일에 설명회 저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좀 화요일로 날짜를 옮겨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뭐 수능, 뭐 킬러 문항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뭐 지금 공유되는 기사처럼 요렇게 일단은 뭐 2024년 수능 기본 계획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논란에 대해서 뭐 워낙 보도도 많았었고 또 이런저런 학원을 설명회도 하긴 했었는데 또 이제 또 오늘은 좀 이 중에서 특히 뭐 국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콜라보 설명회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주셨던 선생님인데 다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강진환 선생님을 모시고 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뭐 수능 킬러 문항, 정보 발표 허가실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킬러 문항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 전반에 대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드릴 말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어, 교과 콜라보 설명회 때는 아무래도 질문을 좀 많이 주시면 학년에 관계없이 국어 관련된 걸로 주시면 이제 저희가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많은 정보와 노하우들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진환 선생님께 이 국어에 대한 이런저런 일단 얘기들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학부형들 국어 가르치는 강진하고요. 일단 이제 뉴스들 다 보셨을 거고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줄이 국어와 수학의 만점 차를 줄인다. 이 만점 차라는 게 만점 표준 점수 차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라는 것을 이제 대학교 정시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이 낮은 과목에서 내가 고득점, 만점을 받았을 때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야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온 상태에서 내가 만점을 획득을 했을 때 점수를 많이 대학교 갈 때 반영되는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로서는 말씀드릴 게 본문 지금 표제 부제에 이어서 왼쪽에 지금 세 번째 줄 보시면 지난해 불거진 물국어 불수학이다라고 이제 발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학생들에게 물국어 불수학 논란을 고려한 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이제 또 국어는 이제 어려워져야 된다. 이게 화법과 작문에서 큰 문제가 만들어졌었는데요. 화법과 작문이 한 문제를 틀렸어야지만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는 뭐 이제 두 문제만 틀리면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물국어인데 지금 킬러 문화는 없애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데 어머니 왜 일단 국어가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됐냐 하면 어머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 문제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강사인 저도 이게 킬러 문항인지 기본 개념 묻는 문제인지를 몰라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면. 그래도 국어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뭐 국어 문제들이 이렇게 킬러 문제다라고 이제 뉴스 같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킬러 문항 예시로 든 해겔 지문이 있었습니다. 해겔의 이제 변증법이라는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해겔 정반합 이렇게 예술이 정이고요. 이거 예술과 반대되는 영역이 종교고, 그래서 해겔은 맨 마지막 단계에 철학을 집어넣으면서 예술은 중요하지 않고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글 없이 이렇게 보기만 주면 이게 뭐야? 이게 뭐 해결 어떻게 풀라는 거야? 킬러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킬러로 제시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어머님들이 말씀드리는 허입니다.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절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서
절대 정신을 찾아요. 그 절대 정신이라는 단어 네 글자를 이렇게 찾으면 오지선다형 20% 확률이 절대 정신이 두 개 나옵니다. 50%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가 해겔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해겔은 예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철학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 정신이 들어가면서 예술이 중요하다. 해겔을 비판하는 글이니까 해겔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한 제 기억으로 아마 3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풀어내면 되지. 그게 사실 좀 킬러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기니까 지문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보기에서 해겔 뭐 절대정신, 예술의 위상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니까 그게 킬러 문제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국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신문 기사에서 제목에서 나왔던 대로 만점 차를 줄이겠다. 만점 차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점의 표준 점수의 차이를 줄이겠다. 국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 안 됐던 문제 6월 모의고사 때요. 국어는 만점과 4등급의 차이가 20점입니다. 국어 만점은 130점을 받았고요. 4등급 받은 학생들의 평균은 110점을 받습니다. 예, 만점과 4등급의 차이가 20점입니다. 130점과 110점. 근데 어머님들 투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투입니다. 물리 투 같은 경우에 91점을 획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투가 88점입니다. 제가 계산하기 좋게 90점, 한 과목당 만점은 90점입니다. 4등급은 50점이고요. 두 과목 합산 들어가겠습니다. 투 과목 두 개를 들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만점을 받았으면 180점을 획득을 합니다. 국어는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20점. 과학은 만점과 4등급의 차이가 80점. 이게 대입해서 어떤 결과로 왔냐면요. 국어와 영어는 4등급인 학생도 수학과 과학 투 과목, 두 과목 압도적인 표점을 먹었을 때 국어, 영어 4등급이어도 중앙대 의대를 붙었어요. 경희대 의대를 붙고 어머니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수학과학 완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동에 이제 대기업, 대형 학원들이 S2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야, 너희들 국어, 영어 해서 뭐해? 그거 1등급 아니어도 상관없어. 의대 가고 싶으면 과학 투 과목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해. 국어, 영어 필요 없어. 이게 지금 현재 의대 중심의 입시였어요. 그래서 좀 정신 나간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초등의대과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의대를 목표로 해서 초등의대관이 만들어지고 사이언스 투관들이 대치동에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와 실입니다. 사실 어떤 국어나 영어를 건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점 차를 줄이겠다. 만점 표점 차를 줄이겠다. 국어 만점과 4등급의 차이 20점. 과학 투 과목 만점 차이 4등급 차이 80점.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일단 교육부의 발표인데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보여드리는 문제는 계속 이런 국어 문제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수학은 이렇게 보셔도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셔서 잘 생각 안 나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 국어에서는 그래도 교육부 발표가 의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내겠다. 근데 이미 문학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문법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면 독서라는 영역이 비문학이라는 영역이 교과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EBS 교재에서 충실하게 내겠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오늘 수능 특강의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수능 특강 독서 영역이 300페이지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 뭐 경제에는 뭐 채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학생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좀 그래도 지금 교육부 발표니 이번 수능 6월 달도 EBS 수능 특강의 주제에서 세 개 지문 다 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냥 학생들 고3 교과서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니까 이 부분에서 내지 주제를 너무 난해한 주제 그리고 어떤 그 수능 특강과 수능 과정 EBS를 벗어나는 주제를 내지 않겠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 같아요. EBS 교재를 예전보다 더욱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보 전달 드릴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좀 후루룩 지나가서 하나하나 좀 다시 짚어서 제가 저도 좀 공부할 겸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희 기사를 이제 처음 예, 보고 소장님. 있었는데 우선 이제 저희가 요 기사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아, 지금 보고 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물국어 불선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보통 지금들 생각하는 게 그러면 국어가 예. 쉽게 말해서 쉬워지는 거냐라고 이제 조금 단순 무식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쉬워지면은 대란이 날 것 같고요, 소장님. 네, 제가 아까 전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한 개 틀려야지 1등급, 두 개 네,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쉬워지면 한 서울대에서 한양대 정도까지가 국어로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신문 기사 맨 처음에 나왔던 만점 차를 줄이겠다라는 제목에 이제 반하게 되는 거죠. 국어 수학 만점 차. 이 만점 차라는 게 만점 표준 점수 차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의 평균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과학과 수학의 평균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 국어의 평균은 그대로거나 낮는 게 맞겠죠. 작년 수능이 물수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더 쉬워지는 거는 큰일이 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뭐 발표 나는 부분이 킬러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변별력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만큼 중킬러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고심하는 문제들을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개가 확실하게 정답이고 다른 네 개가 확실하게 오답인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았었는데요. 한 뭐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는 선지를 정교하게 내서 정답과 오답의 간격을 줄이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능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가 아니라 이게 결국 국어는 뭐 그대로 일단은 최소한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이 좀 이제 쉬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장님. 국어, 영어, 사회탐구 영역,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은 평균과 등급컷, 작년 수능과 별 차이 없을 것이고요. 수학하고 과학은 평균을 높여서 표준 점수를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제 킬러 문화 교육부가 이슈로 들었던 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 문제인 것 같아요. 요게 기사가 있었죠. 네, 요거죠. 그래서 좀 키워보면 이제 대학 수준의 뭐 이건 수학이고 해겔 철학 예, 수학. 맞습니다. 해결 철학, 그래서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무슨 해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네, 소장님, 아이들 잘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만 딱 이렇게 보여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8번 문제를 보면 네, 제가 자, 2002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막 괴퇴해가지고 오고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어휘가 절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정신이라는 거를 일단 절대정신이라는 걸 찾아보면 자, 일단 5번에 절대정신 나오고요.
예, 그리고 2번에도 절대정신일 수 있다. 서술호 쪽에 절대정신 나오잖아요. 네, 예,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는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하면 반복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절대정신에서 2번, 5번으로 압축을 해서 정답 확률을 이제 50%로 올리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해겔은 철학만 중요시 여기고 예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기는 해겔이 말한 거고 나는 해겔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철학은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진 않아라고 얘기를 하던 아니면 예술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절대정신도 들어가고 예술이 절대정신이다. 주어 서술어만 가면 예술이 절대정신이니까 예술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정답 2번 하면 되고요. 음, 어, 5번은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진리를 수행할 수 없다. 이거 예술을 깎아내리는 얘기니까 5번 지우고 2번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정답을 낳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3점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냥 저기 교육 부분들이 그냥 킬러입니다 하고 던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볼 수 킬러가 있네요. 아니었습니다. 음, 아니, 정말 학생들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객관식 문제는 스킬이나 테크닉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소장님. 예. 지각이 없이 답을 좁혀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음, 예, 소장님. 그럼 이제 이게 혹시 약간 달라진다면 이제 아까 이제 2번 134 선지는 그냥 제꼈잖아요. 지금 약간 절대정신이랑 또 예, 다른. 맞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제 아마 소장님과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EBS 안에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요 이제 2022년도 수능 볼 때 2021년도 교재에 해겔은 나왔었는데요. 네. 해겔의 이 부분이 아니라 저 그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 상향 법가 사상이랑 같이 철학 지문으로 등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해겔의 이 절대 정신 이 부분은 좀 EBS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 나오는 이런 정답에 대한 단서인 절대정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EBS에서 다뤘던 것들로 선지 만들고 그런 식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어디선가 익숙한 지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겠네요. 조금 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변별력을 가지고 가려면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134번이 그냥 한 번에 제껴지지 않고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예, 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학부모님들께도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부분인데 음, 학생이 이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고 좀 아버님, 어머님하고 어떤 많은 좀 대화도 하고 아니 갑자기 그 주인공 이런 장면에서 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까? 이젠 주인공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나 봐. 이렇게 좀 부모님과 이런 좀 발전적인 대화도 나누고 학생이 좀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아니 교과서 저는 체육 교과서든 음악 교과서든 전부 다 읽으면서 그게 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국어 학원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학생들을 맡아서 독해력 자체를 제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수능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족한 독해력을 테크닉으로 메꾸는 훈련을 하는데 이거는 국어 문제를 어떻게 만들지 간에 이제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푸는 뭐 기술, 요령, 테크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사실 풀리지 않으면 이게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저는 이제 철학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면. 그래서 근데 저는 테크닉도 한번 딱 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뭐 골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있는데 뭐 어떤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공 맞는 순간에 손목은 이렇게 풀리면서 그 순간에 힘을 줘야 된다. 좋은 프로한테 좋은 레슨을 받았어요. 그거 들은 다음에 바로 라운딩 나가셔서 그렇게 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신경 좋은 사람은 100번, 200번 스윙을 해야 되고 운동신경이 좀 안 좋은 사람은
500번, 1000번 하셔야 되겠고, 국어도 똑같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학생이 그 방법을 수능에 자기 것처럼 체화를 시켜서 자유롭게 써먹으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뭔가 하나 딱 들어서 바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예, 저는 테크닉을 올려서 학생이 국어 만점을 찍는 것도 학생의 노력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기사 내용에 좀 다른 예시도 몇 개 좀 있었는데 한 번만 혹시 기억나시는 예, 면에서 좀 저희가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여기 제일 왼쪽 단 국어 영역에서 일본 문항이 킬러로 제시가 됐었는데 지금 해결의 변증법 말씀을 이제 나눴었고 예, 이제 여기 보시는 거지 뭐 학교 수업에 다루는 수준보다 높은 인문 철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는 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예, 일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도 동의하지 못하시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보면 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같은 해 국어 15번 문제는 차량용 보조 영상 장치의 원리란 기술 지문이 나왔다. 네, 뭐 이것도 지문 분량은 적지만 제공한 정보가 적어 정답을 찾기 쉽지 않고 상식 복잡하게 구성되어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혹시 예. 그때도 좀 기억이 나세요? 요 문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봐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소장님, 차량용 보조 영상 장치 이제 우리 저기 어라운드 뷰입니다. 서라운드 뷰인데 네. 이게 이 3차원인 현실을 2차원의 내비게이션에 담아내면서는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정보 전달량이 적었습니다. 4문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반 페이지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수능 완성에서 충실하게 개념 전달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음, 이 부분을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줬지 길게 전달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 15번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은 관찰자, 운전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운전자 가까이 있는 것이 A고 운전자 멀리 있는 것이 B인데 음, B에서는 대상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그래도 말씀 좀 잘 드렸다는 전제하에 사실 글을 몰라도 정답을 고르는데 음, 멀리 있는 게 작으니 이것을 2차원 평면도로 할 때 멀리 있는 것은 확대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 이거 그냥 만약에 국어 수능이 아니라 퀴즈로 나왔어도 학생들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보고 여기서 넘어갈게요. 이제 이건 지난 6월 네. 모의평가라는데 조지훈 예, 맹세와 오기원의 봄 작품을 읽고 좀 기사를 읽고 좀 올려보죠. 조지훈과 오기원의 작품을 읽고 답을 고르는 문항 문제도 킬러로 꼽혔다. 이 문항도 풀이 과정이 복잡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드는 점이 문제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혹시 뭐 이 문제도 좀 뭐 덧붙여 주실 말씀 네, 그 있으세요?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조지훈의 봄이라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봄은 봄은 가까이서 오고 음, 숨결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년에서 예, 가까이서 오고 숨결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지훈 뭐 봉황수 동물원의 오후 뭐 이런 시들은 저도 봤는데 저도 이 시는 여기에서 처음 본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처음 보는 시였겠죠. 작가는 유명한데 음, 작품은 낯선 작품이 나왔고 1년은 봄은 가까이서 숨결같이 온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멀리서 차갑게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비문학처럼 직독직해 하면 되거든요. 음, 예, 아, 봄은 가깝구나. 그리고 가을은 멀구나. 봄이랑 가을은 대조관계구나. 그리고 차가움의 반대로 숨결과 같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왔으니 차가움의 반대는
뜨거움이니 아 숨결 호흡은 따뜻하게 하니까 둘은 반대 관계구나라고 잡으면 되는데 이거 틀리는 거 고르라는 문제고 문제에서 봄은 가을과 마찬가지로 이거 틀렸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도 좀 저는 납득을 하기 힘듭니다. 풀이 과정이 복잡해서 음, 불이 과정이 복잡한 1년하고 2년에서 아이고 봄하고 가을하고 일단 같은 입장인지 다른 입장인지 잡는 게 문학 수능에서 기본적인 유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킬러로 된 게 역시 3점짜리 문제였고요. 그리고 보기가 길었습니다. 아, 보기가 긴 거는 그래도 좀 그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냥 계속 음,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읽어야 될 때를 읽습니다. 읽어야 될 때가 문제다, 출제대가 되는 데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질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고 문제 패턴, 유형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태니 거기에 뭐 보기까지 긴 거 들어가고 선지도 두 줄, 세 줄 이렇게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해서 그런데 음,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이것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학생에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유형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아, 봄, 가을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은 입장인지 다른 입장인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니 이거부터 내가 해석을 해내야지라는 그런 국어 공부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 거친 학생들은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워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논술하고 이제 뭐 구술 이런 걸 이제 지문을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결국 출제자가 이런 걸 약간 이제 대립되는 구조로 많이 내잖아요. 각각의 어떤 키워드라든가 예, 패러그래프 이런 건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거를 좀 놓치는 경우들이 그 구조화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 국어랑 맞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군요. 네, 네. 음. 아유, 근데 논술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논술은 그런가요? 예, 예, 예. 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논술에서는 어떤 테크닉이 사실 테크닉이 감점받지 않게 하는 뭐 어떤 그런 훈련. 근데 그것도 글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전 말짱 도루묵인 것 같은데, 우리 수능은 객관식이어서, 객관식이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겔 지문 푼 것처럼 이렇게 아, 글은 중요하면 반복해줘. 절대 정신이 제일 많이 나오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고, 그럼 절대 정신이 있는 것부터 골라내야지. 어떤 이런 부분이 논술에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논술은 저는 독해력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수능 국어에서는 부족한 독해력을 테크닉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잠시만요. 넘어갔구나.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사교육이 지금 한창 이제 약간 그 비판을 받은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문제 풀이 예, 기술을 맞습니다.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풀이 네, 기술을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배워야만 한다라고 해서 결국 지금 이 한 달 동안 난리가 났던 건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예. 이 문제풀이 기술을 그러면 두 가지,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인지 정말. 네, 두 번째는 이거를 대치동에 예. 그럼 와서 강사들에게 꼭 돈 내고 배워야 하는 것인지 어떤가요?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저희들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소장님. 저희는 이 네. 사회의 암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강사 입장에서는 강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들의 그냥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 100점. 이게 독해력이 강한 학생들의 100점과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뛰어나서 그냥 모든 글이 읽고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풀어줬어요. 학원 전혀 필요 없죠. 그리고 연습량도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과목이 기술이 없겠습니까?
공부보다 더욱더 단순한 모든 운동에도 전부 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전달을 막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맞는 것이냐? 그 어떤 사회에서도 맞는 것이냐? 저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소장님. 그냥 소장님, 저 학생들이 저 지금 현재 뭐 저 울산 학생들도 많고 주말마다 SRT 타고 지금 뭐 대구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수원에 있는 뭐 경기 영재고등학교 요즘 영재고등학생들도 의대 가기 위해서 수능을 많이 해서 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 수업하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긴데 어떤 학원비라는 교육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시간들을 왜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항상 수업 끝나면 전부 다 가서 이 문제풀이 기술이라는 6글자를 제가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필요한 학생들이 그런 왕복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와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기술을 전했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골프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한 번 듣고 절대 수능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이면 대치동에 와서 비싼 학원비를 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수능 때 아니 해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무슨 뭐 경험주의 로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 비슷한 유형이다. 내가 학습을 했던 이런 유형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그렇게까지 체화가 되려면 학생이 또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문제풀이 기술이라는 것을 그냥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듯한 음, 음, 이것을 갖추기 위한 선생의 노력과 그리고 이것을 수능에 써먹기 위해서 체화하면서 훈련한 그런 학생의 노력을 없앤 상태에서 그냥 이것이 마치 그냥 학원비를 많이 내면, 교육비를 많이 내면 이 기술이 마치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부분은 좀 전 많이 속상합니다, 음. 소장님. 근데 기술을 일단 독해력이 충분하면 이런 기술 필요 없고요.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 예, 만점 1등급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기술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학원 강사여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기 마음에 안 드시는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충분한 독서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길러진 학생이라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예, 만약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아니라면은 어쨌든 단기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배워야 하고 또 본인이 그걸 체화하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제가 뭐 이 저희가 지금 기사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 들어오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DM이나 이런 걸로 좀 질문을 지금부터 좀 이렇게 쭉 보내놓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기사인데요. 요건 이제 아까 좀 말씀 중에 나왔던 것도 같은데. 자, 이과생 유리했던 수학 국어 난이도 조절, EBS 연계 체감 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수학이 이과생이 유리한 건 알았는데 이게 국어도 이과생이 유리했었나요? 이거는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거는 저기, 저, 소장님, 저기, 어선? 그, 네. 제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어나 사회를 잘해서 문과를 가기보다는, 예, 수학하고 과학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문과를 가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저도 좀 그랬던 케이스거든요. 저도 수학 잘 못해서 이게, 가봤어요. 네. 예, 매년 그래 왔습니다. 만점자가 1000명이 나왔으면 음, 70%에서 80%가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94년도에 수능이 나온 이래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더 잘 본 거는 매년 그랬기 때문에 음. 이게 요거는 뭐 학부모님들 그냥 뭐 30년 동안 그래온 수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상 이과가 유리했죠.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출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에 더 많아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네, 같다고 맞습니다. 이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사실 요즘 그냥 과학 한계 지문이 이과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요즘 과학이랑 기술이랑 같이 섞으면서 내기 때문에 사실 기술이랑 이과랑도 상관없거든요. 아까 전에 방금 이제 우리 그 대화 나눴었던 그 저기 차 어라운드 네, 뷰, 그 서라운드 뷰 그거 뭐 이과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전체적으로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만점자가 항상 나왔으면은 매년 만점자의 70% 이상은 이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요 뒤에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 요건 같네요. 국어 영역 중 비문학 지문 중 과학 지문의 난이도도 이상하게 조정을 하겠다. 평가원 관계자는 과학 지문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런 이제 서라운드 뷰 같은 걸 과학 지문으로 분류를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다. 예. 글쎄요, 그건 좀 너무 문과를 무시하는 그런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네, 그래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요것도 결국 비슷한 얘기겠네요, 그죠? 어, 근데 과학 같은 국어 문제 없앤다. 수능 포화서 안 낸다. 이 얘기도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콘텐츠적으로 뭔가 약간 이과 애들이 유리할 것 같은 얘기를 빼겠다. 예. 여기도 근데 지적이 하나 나요. 요거 죠 잠깐 요거까지만 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첫째 단 제일 아래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논란이 된 대표적 킬러 문항은 지난 2019년 수능 국어 31번 문제다. 아, 이거였네요.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할 때는 중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구 껍질이 반입될수록 커지게끔 심의 기념이다. 만류 인력 서양 우주론 등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해 응시생 사이에서 물리 문제냐 교사도 오픈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음,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제 네, 소장님 딱 요렇게 보기랑 선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요거 예 뭐 제가 이제 요 물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딱 보기와 문제만 보면 대단히 어려웠는데요. 지문에서는 만류 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량이란 부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조력이라는 것과 관련 지으면서 이제 글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인력이라는 부분은 질량이 가장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태양은 이렇게 달보다 거리가 훨씬 더 멀매도 불구하고 인력이 강한 이유가 뭐 달보다 태양이 몇 배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량 이 인력에서 만류 인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제가 중요하면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틀리는 거 고르라는 문제였고 또 거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글을 딱 떼놓고 보기하고 선지만 보면은 이게 뭐 어렵고 난해한 문제다 그런데 그래서 좀 여러 번 반복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문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빼고 보기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선생님 여기 채팅창에 저희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문학, 과학, 사회 융합 지문이 안 나오고 이 부분 기출은 필요 없게 되는 건가요? 학원 비문학 강좌가 어머니 먼저 저기 윗글에 있는 기출 문제가 필요 없게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기 어머니 과학이 단독으로 나오던 과학기술이 융합으로 나오던 아니면 사회가 단독으로 나오던 사회 문화 내지는 사회 예술이 융합으로 나오던 어머니 저기 차이가 없어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 기출은 꼭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좀 뭐 한 5년 정도 전 문제는 너무 옛날 문제여서 길이들도 좀 짧고요. 요즘처럼 좀 길이도 길어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문도 좀 고난도고 한 게 기출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육구 수능에서 1년에 3개씩 나오고 있는데 이 융합 지문을 안 푼다. 어머니 과학 기술 만든 거랑 과학 만든 거랑 학생들은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답률은 똑같은 거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기출 문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을 쓰기가 재학생들한테는 기출을 그나마 쓸 수 있는데 재수생들한테는 기출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미 내신 범위에 들어갔던가 아니면 자기가 고3 하면서 기출 문제지 한 두 바퀴 정도는 보통 돌립니다. 뭐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게 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거는 좋은 문제니까 내가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풀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가뜩이나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가장 좋은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냈다는 얘기는 수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수능에 가까운 사설 모의고사들을 학생들에게 자료로 사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기출 안 풀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아깝고요. 이런 양질의 문제들을. 그리고 학원 비문학 강좌가 방학 때 열리던데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뭐 한 줄 읽고 뭐 해석해주고 두 번째 줄 읽고 해석해주고 저는 이제 제 딸 이런 학원은 안 보낼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 이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이제 뭐 물리 지문인데 역학 지문인데 이제 한 줄 읽고 해석해주고 두 번째 줄 읽고 해석해주고 이걸 그 과학 선생한테 들어야지 왜 국어 선생한테 듣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수업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읽어주는 수업 첫 번째 나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수업은 이 문단 몇 번째 줄에 정답에 대한 단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게 두 번째 나쁜 수업이에요. 그거 어떻게 80분 제한 시간 안에 어디서 다 찾습니까? 어디서 나올지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요? 왜 거기서 나왔는지가 들어가야죠. 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 절대정신, 절대정신 내지는 질량질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이 되니까 글 시작부터 절대정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정신과 관련된 부분 전부 다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 번 반복하고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글 쓴 부분이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찾아야 되는지 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답. 이런 수업은 학생한테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문학 강좌냐. 그러니까 학생한테 계속 왜 여기서 나왔고 왜 이 문제가 만들어졌고 이 글에서 왜 기역, 니은, 디귿 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만 하고 이렇게 계속 학생들한테 왜에 대한 설명이 계속 덧붙는 강의. 그러니까 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강의는 학생이 문제 낸 출제자하고 시각을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 왜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왜 여기에서 찾아야만 하는가? 이런 수업을 하면 많이 의미가 있겠죠.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아까 말씀 중에 그 이 국어가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기출을 좀 돌려본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기출도 다 안 돌려본다는 얘기인가요? 요즘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예. 아, 그래서 아니 저기 사실 저기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대치동이 네. 학생들을 버려놓은 것도 있어요. 음, 기출도 안 풀어본 학생이 국어에서 뭐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풉니다. 기출도 안 풀어본 학생이. 오, 그 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가장 큰 어떻게 그러시죠? 차이점을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 기출은 평가가 목적인 문제들이고요. 음, 사설 모의고사는 판매가 목적인 문제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평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는 학생이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판단력이 학습 능력에 포함이 되고요. 사설 모의고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내면서 좀 이렇게 또 어려워야지 애들이 많이 틀려야지 그게 대치동에서는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보 전달량을 늘리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데서 문제를 내면 됩니다. 아, 그리고 높아질 때 높아지고 낮아진다. 어차피 그거 시간 내로 못 찾거든요. 그럼 음, 되게 간단하게 등급 컷이 낮아지는 음, 어려운 모의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음, 근데 수능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음.
수능은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 근데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자기가 전국 한 5% 정도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난 이제는 만점을 가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2등급도 안 만들어지고 기출도 안 풀어본 학생이 그냥 대치동에서 그냥 이 문제가 유행이니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거를 한다고 하니 이거를 한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문에 이제 같은 분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일단 고2 여름방학 국어 공부를 좀 말하기에 앞서서, 그럼 지금 고3의 난생 입장에서 지금 예, 상위권 친구들이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예, 바뀌었을 때. 맞습니다. 일단 그 친구들은 그럼 뭐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까요? 일단 고3과 인수생. 일단 이제 수능 이제 120일 때가 남았는데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전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적인 공부. 비문학 한 개에서 10분 넘어가면 그 시험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한 개 지문에서 15분을 쓰면서 다 맞췄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절대 끝까지 못 풀어요. 10분 안으로 풀면서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1등급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내가 이게 수능 때 이런 독해와 이런 문제 풀이 전략을 사용을 해서 10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학생이 계속 좀 주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모든 비문학에서도 좀 유형 정리가 돼 있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술이 두 가지가 나왔으면 뭐 화재 경보기, 연기 감지 기술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뭐 문제점 같은 거 얘기해요. 뭐 저기 효율이 떨어진달지 뭐 오작동의 확률이 높달지 아니면 막 즉각 경보기입니다. 그러면 오작동이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미칩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일단 위가 좋다, 위의 효율이 뛰어나다 이런 거는 일단 정답에서 멀리 제끼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래 있는 것이 항상 아니 좋은 게 아래 오지 처음에 완벽한 기술을 말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녀석도 있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내가 수능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지 사용할 수 없는 전략인지. 음, 특히 시간, 비문학 한 개 지문 절대 10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유형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채팅창 올라온 게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 제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수능 때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야, 이 기술의 효율이 높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게 아니라 항상 위에는 문제가 있는 기술이 나온다. 아래 그것이 보완된 기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주어부터 일단 그러면 사실 국어는 오지선다형이 아닙니다. 국어는 일단 50%입니다. 50% 주어만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뭐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걸 왜 국어 선생한테 듣는지. 그러니까 이런 좀 그러니까 방법이 정확한 공부를 여름방학 때 해야지 효과적이겠죠. 선생님, 또 하나. 이게 예, 정시는 뭐 일단 점수를 절대적으로 잘 맞아야 되지만, 만약 수시에서 이제 예, 최저 맞추는 게 목적인 경우에는, 특히 예, 문과 애들은 수학으로 뭐 최저 맞추기는 이제 힘들잖아요. 이과한테 치여서. 예, 뭐 예를 들면 예, 뭐 국어가 지금 4인데 뭐 2까지 좀 올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 아니면 4인데서 하나만 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전략이 달라질까요? 소장님 그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은 문학하고 뭐 화법이나 그런 음, 선택 과목부터 먼저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부터 푸는 거는 방어적인 전략이에요. 등급 컷을 위한 전략입니다. 음, 예, 시간이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추겠다. 음, 내가 시간이 더 있어도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르는 문제를 뒤로 남겨놓겠다라는 방어적인 전략이 문학부터 푸는 거거든요.
근데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은 비문학부터 풀어야 됩니다. 음,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할 때, 음, 내가 집중이 가장 잘 될 때, 그때 비문학부터 푸는 게 공격적인 전략이거든요. 지금 수시에서 등급컷을 맞추는 학생들의 전략 말씀드렸으니 일단은 첫 번째, 문학부터 풀어라. 시간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분부터 풀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판단력을 빨리 길러야만 합니다. 음, 자, 판단력. 판단력이 없는 반대되는 경우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말씀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바로 덤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나랑 비슷한 강아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덤비면 안 되는 호랑이 문항인지. 호랑이 문항이라는 얘기는 맞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뒤로 넘겨야 될 문제, 도망가야 될 문제를 붙잡으면서 시간을 다 허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맞출 수 있는 문제 내지는 빠르게 시간을 소요하면서 적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맞춰야 되는 문제인지 일단 도망가야 되는 문제인지부터 1차적으로 판단이 들 수 있게끔 4개월 동안 준비하는 훈련. 이렇게 두 가지를 수시 등급 컷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은 계속 이렇게 타임 체크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돌려보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유형 정리가 돼 있어야죠. 유형 정리가. 그러니까 가장 뭐 제가 글은 중요하면 반복을 해준다. 그러니까 학생이 일단 국어 좀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넘기고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스킵을 했다가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면 아 이거 중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2번 이상 나오면 일단 체크를 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체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번씩 체크를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체크를 내가 하지 않은 부분, 2번 이상 나온 부분이 없어요. 이거 넘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이제 지문별로 문제별로 유형을 학생들에게 정리해주면 설명드려야지 지금 현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좀 요 정도 소장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제가 궁금한 점들은 다 여쭤봤고 아직 질문들은 더 안 들어오고 있어서 혹시 그럼 선생님 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여름방학 맞이하면서 뭐 국어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학생들을 좀 도와주시는 프로그램, 뭐 학원 강의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여기 뭐 학원에서는 네, 여기 대치동 대치 네, 메카 학원에서 이제 저기 1학년은 수업 조금 진행 안 한 지가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 2학년 그 학원 수업들은 이 대치 메카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마감되지 않은 반은 일요일 저녁반입니다. 고3. 고3은 20명 정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목요일 반입니다. 여기에서 10명 초반대 정도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테크닉을 기술적인 부분을 올려주고 그리고 문제 유형을 어떤 독해 전략을 세워주고 이런 부분은 학원 수업으로 들어야 되고 근데 뭐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왔으면은 저기 저한테 오게 또 무슨 의미?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개별 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PT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 PT. 학생이 방법을 다 아는데도 왜 써먹지를 못하는지 이거는 전체적인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학생이 막혀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얘 뭐 개인지도 마침 교육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개인 지도나 맞춤은 또 이제 뭐 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저한테 제 연락처나 공개가 돼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전달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학원 커리큘럼은 뭐 어느 부분을 얼마나 나가시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3반과 고2반? 네,
이게 그냥 저 고등학교 2학년은 비문학 이렇게 기출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냥 아, 독해하고 아, 있고요. 근데 이제 네네. 컨텐츠는 다 동일할 겁니다. 고2는 전부 다 기출을 쓸 거고, 근데 가르치는 그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지금 현재 크게 세 종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독해보다는 문제 테크닉. 이게 이제 점수로 직결하기에 가장 좋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문제 유형별 테크닉 올리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나온 지가 2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수능 완성 나가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제 수능 특강 변형 문제들. 아, 그래서 올해 좀 더 EBS에 좀 더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EBS 출제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 이렇게 세 가지가 고3 커리큘럼입니다. 네, 선생님은 그렇게 진행하시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 필요한 학생들은 어쨌든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질문들은 더 들어온 게 없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오늘 뭐 계속 수업도 있고 뭐 등등등 있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시면 항상 네, 오겠습니다, 소장님. 네, 무조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